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 진행을 맡은 배세라입니다.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는 기업을 이끌고 계신 대표님들과 함께 기업가정신의 의미와 정신을 나누는 대표적인 소통의 자리인데요. 알찬 강연과 깊이 있는 콘텐츠로 기업가정신 콘서트의 선두적인 역할을 해오며 19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19회를 지속해오면서 많은 대표님들이 이 무대에서 진심이 담긴 멋진 강연으로 오신 분들께 공감대를 선사해 주셨는데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의 히스토리를 담은 영상을 통해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 대표님들을 만나보시죠. 한국형 기업가정신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기업가정신 콘서트는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 CEO가 강사로 참여해 기업 경영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다. 2015년 7월에 시작된 기업가정신 콘서트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 기업인들의 이야기다. 그 열정적인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장 박성택입니다. 기업가 정신 콘서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변화의 시대, 기업가 정신은 혁신을 이끄는 기업인의 성장 동력이자 핵심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기업가 정신이 더욱 존경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뚜렷한 목표와 소신, 새로운 가치 창조를 이뤄내려고 노력하는 기업가 정신. 기업인들의 공감과 소통의 자리.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는 그 해답을 찾아 노력할 것이다. 기업가 정신의 참 의미를 되돌아보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이 자리를 격려하고 또 축하해 주시기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 박성태 회장님이 인사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박성태 회장님의 격려 메시지와 또 이 자리에 섰던 대표님들의 모습을 뵈니까요. 제가 MC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자랑스러운데요. 앞으로도 이곳에 오신 분들이 더 깊은 공감대를 느끼고 또 많은 것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인들의 소통과 공감의 장,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바로 기업가이다. 많은 위기와 불확실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바탕에는 기업이 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열정,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기업들을 이끄는 기업가 정신이 있다.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는 수많은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은 살아있는 기업인들의 이야기가 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도약을 위해 뚜렷한 목표와 소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이루어내려고 노력하는 기업가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업인들의 공감과 소통의 자리, 김영세의 기업가 정신 콘서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본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앞서 설명 들으셨겠지만 오늘이 19번째 모임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많은 저희들이 모임을 가졌고, 특히나 앞단에 소개해 드렸던 지난 35분의 CEO들께 제가 오늘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그 앞단에 소개해드린 35분의 CEO들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18번 곱하기 2를 하면 36명이죠. 근데 제 생각에 35명한테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 강연을 제가 했거든요. 그 36 빼기 1, 35분한테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 기업가 정신 콘서트의 역할을 조금 더 활발하게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전쟁이 불이 붙었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모든 이런 그 선진국들 굉장히 그 경제의 힘을 막강하게 만드는데 엄청난 컴피티션이 붙었습니다. 경쟁이 붙었죠. 근데 그 경쟁이 선수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죠? 경제 전쟁을 한다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선수들이 바로 기업인들입니다. 그래서 기업가의 그 스피릿, 기업가의 정신, 엔트레프레너십, 이거는 우리 전 국민들이 대단히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을 위한 세상을 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점점 더 기업가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엔트레프레너십의 핵심은 나의 재능과 열정과 재산과 모든 것을 바쳐서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많은 기업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업가 정신이 과연 무엇인지, 얼마나 멋진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나라의 미래를 얼마나 짊어지고 가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 국민 전체에서 컨센서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이 기업가 정신 콘서트를 같이 지켜봐 주시고 협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두 분의 강연을 제가 부탁을 드려서요. 첫 번째 강연은 박성욱 회장님이신데요. 무대로 우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찍으시죠. 자, 박 회장님, 오늘 우리 그 19번째 이 기업가 정신 콘서트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와주셨습니다. 우선 그 회사가 보니까는 IT 베이스의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 설명을 잠깐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요, 88개 언어를 기반으로, 전 세계에 있는 88개 언어를 기반으로 통번역,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번역 메신저까지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말씀 전에 듣기에 평창 올림픽 때 네네. 거기에 여러 가지 그 행사에 참여를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셨나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2002년도 하면 붉은 악마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그 코리안 서포터즈라는
그 전국에 회원이 약 한 30만 정도 있는 그런 회원들이 이제 봉사를 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는데 외국인들을 이제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거기에 계신 이제 이사장님이 많이 고민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마침 저희 콤마를 만나고 너무 기뻐하셔서 이제 같이 손을 잡고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자원봉사를 네. 같이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는 또 세계에 많이 알려주실 수 네, 있을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오늘 그럼 좋은 강연을 부탁드리고 우선 저 동영상을 통해서 회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SNS 플랫폼은 빠른 소통과 정보 제공, 편리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기능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그중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에 번역 기능을 더해 출시 후 2개월 만에 번역 메신저 중 다운로드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콤마톡. 콤마톡을 개발한 마이콤마는 실시간 외국인과의 채팅이 번역되고 외국어 공부 기능, 전 세계인과 빠른 소통을 위한 실시간 음성 통역, 카메라 번역 등의 신기술 개발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마이콤마는 사람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성능보다 사용자의 만족도를, 상품의 가치보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표 서비스로 88개 언어 통번역 메신저 콤마톡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국어 채팅과 가맹점 고객 관리를 맺어주는 오토 서비스 플랫폼, 번역 채팅, 가맹점 통합 포인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주무시면 됩니다. Today you can eat kimchi stew and sleep in the Renaissance Hotel. 知道了. 전 세계인의 소통은 콤마톡이란 슬로건으로 SNS 플랫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세계인과의 소통이 중요한데요. 정확하고 빠른 소통의 허브 역할로 SNS 플랫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주식회사 마이콤마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과 소통을 하는 회사 주식회사 마이콤마 박상욱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모시고 강연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인데요. 저는 아까 방금 보였던 소통을 주제로 하는 IT 회사고요. 콤마톡은 글로벌 회사로서 글로벌 허브의 확장성이 좋은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허브처럼 여러 가지 확장을 시켰을 때 융합을 시켜서 만들어진 컨텐츠입니다. 저희는 그 IT 그 콤마톡을 하면서 시장과 그 다음에 유저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유저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찾고 싶어하는 건지를 저희 회사는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이뤘는데요. 저는 맨 처음에 이 회사를 설립을 하면서 여행 쪽에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언어의 울렁증이 많아가지고 외국인들하고 만나면 그냥 이렇게 외면,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맨 처음에 저도 여행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회사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쪽에는 또 컨텐츠들이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정을 못 받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쪽에 마케팅의 전문가 한 분을 우연히 만나면서 이분의 보이는 시각이 다른 방면으로 보이면서 회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다문화랑 교육 쪽으로 이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쪽은 이제 뒤에 설명하고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그 터닝 포인트는 이제는 마케팅과 그 다음에 개발을 따로 두어서 마케팅에서 그 하는 것들을 개발해서 뒤에서 밀어주는 이런 역할들로 해서 지금 충실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자, 콤마톡이 자랑하는 웹 서비스는요, 뭐냐가 있냐면 번역 메신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통역, 그 다음에 카메라 번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콤마페이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거는 저희는 모두 무료라는 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료라면 모두 많이 설치를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설치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시장이 또 많이 변해서 무료라 그래서 다 깔지는 않아요. 거기에다가 뭔가의 혜택을 줘야지만 이게 이런 거구나 해서 설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콤마톡은 무료 서비스에 그 다음에 혜택을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혜택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이익의 약 80%를 다시 회원한테 환원을 해주고요. 또 그 20% 중에 약 2% 정도는 다시 어려운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에 저희가 콤마톡 사회공헌이라는 비영리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 통해서 저희가 기부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를 이끄는 사람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이념은 여러 가지 컨텐츠인 메신저, 번역 앱, 카메라 번역, 그다음에 타겟 광고, 금융 서비스, 그다음에 오토 서비스를 이 모든 서비스를 저희는 하나의 웹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모두 소통도 하고 소비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에 꼭 필요한 앱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직접 설치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아까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보이시죠? 네, 한국, 그다음에 프랑스, 미국, 일본, 그다음에 케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인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프랑스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봉수아라고 해야지만 알아듣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콤마톡은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각기 전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내 언어로 받았기 때문에 또 내 언어로 얘기를 해도 소통이 가능하겠죠. 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은요, 지금 평창 동계 올림픽의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콤마톡을 사용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자원봉사자가 지금 외국에 있는 분에게 언어를 몰라요. 그래서 콤마톡에다가 평창 올림픽 어떠세요? 라고 한국어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영어로 거꾸로 박혀 있죠. 근데 상대방한테는 이렇게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이쪽 그 상대방 언어로 설정하는 언어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또 다시 밑에 거를 눌러서 또 대화를 하면 한국어로 내가 보이는 앞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서로 앞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굉장히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지만 굉장히 자기 나라 언어, 자기가 얘기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면 어떻겠어요? 친해지겠죠. 그럼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또 이제 이 친구가 외국에 가면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나라 언어를 모르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콤마톡을 열어서 이렇게 서로 내 나라 언어끼리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친구의 관계가 유지가 되겠지요. 그리고 성공 키워드의 두 번째는요, 저희는 오토 서비스의 도입입니다. 오너십을 가진 전국의 200개의 지사를 저희는 단 6개월 만에 세팅을 했고요. 그 지사님들께서는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 저희는
콤마의 주식을 배분해서 다른 회사와 차별하여 구조조직을 갖추게 되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253명의 주주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했는데 이 분들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그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이유가 그러면 뭘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은 IT 강국이야. 그러면 IT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IT 회사가 딱 떠오르는 회사 있습니까 혹시? 있으신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라고 자부하는 그런 회사가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도 그렇지만 아마 네이버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혹시 라인은 들어보셨나요? 네, 라인도 네이버의 자회사인데 이 회사는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굉장히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다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카카오톡 많이 사용을 하시죠? 네, 카카오톡. 아마 메신저, 이 전 세계에 있는 메신저가 몇백 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 카카오톡이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제일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지금 한국에서 회사를 뒀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의 시가총액은 불과 10조도 채 안 됩니다. 근데 이거하고 비슷한 회사를 갖고 있는 왓츠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북미에서 이렇게 똑같은 메신저를 하고 있는데 이 왓츠앱이라는 회사는 단순히 메신저 역할만 해줘요. 다른 수익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회원이 약 6억 명 정도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2014년도인가요? 페이스북한테 팔렸어요. 과연 얼마에 팔렸을까요? 이 웹이. 마이너스 회사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메신저 회사를 내가 구매를 하고 싶어요. 얼마에 구매를 할까요? 과연 약 19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조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 이 마이너스인 회사이지만 페이스북은 뭐를 봤습니까? 이 회사의 가능성 그리고 회원의 유저수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고서도 충분히 그 회사를 인수하게 된 건데요. 저희 콤마도 어떻습니까? 금방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의 제일 가는 IT 회사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제2의 페이스북의 회원이 지금 현재 16억 명 정도 되는데 저희도 회원을 약 20억 명 넘어서 30억 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콤마톡은 정말 염력이 지금 약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계속 개발만 하다가 2014년도에 1차적으로 서비스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달에 아이폰 출시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이 다 끝나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저희 회사는 약 2개월 만에 20만 회원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달 4월 달이면 100만 회원. 그리고 올해 가면 대한민국에서만 1000만, 세계적으로는 약 1억 명이 저희 회원이 유저를 모집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맹점도 약 30만 개를 지금 모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2007년도 혹시 이쪽에 왼쪽에 혹시 아는 회사들 있나요?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1위, 2위가 석유 회사더라고요. 모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작년 2017년 현재로서는 1위에서 5위까지가 모두 많이 들어들 보신 거죠. 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입니다. 1위, 2위, 3위가 운영체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은 어떤 회사입니까? 전자상거래 회사고
5위가 페이스북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의 전체의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500조 회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 세 개의 회사,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회사 있죠? 네, 삼성전자. 얼마의 회사일까요? 애플하고 지금 맞짱 뜨고 있잖아요. 그죠? 이 애플하고 맞짱 뜨고 있는 이 회사가 4분의 1 가격밖에 안 됩니다. 약 200조의 회사죠. 더군다나 페이스북에도 못 미치는 회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해외 쪽으로도 많이 나가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저희 콤마를 이용해서 같이 상생을 해서 이 플랫폼 안에, 저희 콤마의 플랫폼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저희하고 같이 상생해서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1위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여자분입니다. 저희 그동안의 프로에 여자 CEO분들도 꽤 많이 나오셨어요. 오늘도 한번 모셨는데 한만두 식품 주식회사 남미경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중문화라고 할까? 음식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만두에 그렇게 몰입하게 되신 어떤 동기라도 있으셨나요? 동기요. 제가 어릴 때 비가 오는 날이면 저희 아버님이 만두를 사주셨어요. 네. 근데 그 만두가 어찌나 맛있었는지 너무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 예. 그때 백화점을 가면 물만두를 이렇게 시식하고 했는데 네.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평생에 만두를 아주 맛있게 먹고 네. 만두를 그리워하던 시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제는 뭐 유통에서 시작하셔서 생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그 프랜차이즈 네. 매장도 시작하셨다고 해서 네. 상당히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강연에 앞서서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회사를 좀 보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릴게요. 만두 하나는 자신 있었던 남미경 대표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터진 만두 파동. 양심적으로 만두를 만들었던 공장들까지 문을 닫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더 깨끗하고 맛있는 만두를 직접 만들며 바른 먹거리를 공급하겠다는 뚝심으로 버텨왔는데요. 우직한 뚝심 하나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현재는 연매출 100억 원대의 신화를 쓰고 있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저희 회사 사명은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고객에게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입니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기계, 똑같은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지만 그 만두의 맛은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만두 속에 그 의미를 담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정성,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저희 만두의 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만두가 아닌 역발상의 아이디어로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개발한 만두 종류만 100여 가지. 눈에서 놀라고 맛에서 감동을 주기 위해 가장 정성을 들인 부분은 바로 재료라고 합니다. 직원이 행복하려면 월급만 많이 준다고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하는 방식이나 회사의 문화가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예배, 공동체, 교육,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진정 행복을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작은 만두 하나이지만 바른 먹거리를 통해 감동을 선물하고 있는
남미경 대표의 성공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회사 인사말은 사랑합니다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도 함께 그 사랑합니다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요.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따뜻한 걸 느껴지시나요? 행복한 직원이 만든 만두가 정말 맛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원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람은 사랑을 나누고 주고 받고 할 때 그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사랑합니다를 인사말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복도에서 젊은 꽃미남 청년들이 나이 많으신 주부 사원들에게 사랑합니다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부끄러워하면서도 엄청 좋아하시고요. 어떤 분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겠냐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그 사랑을 가득한 그런 한만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20명 전 직원이 99가지의 만두를 100% 감동을 가지고 저희 한만두를 만들고 있고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하신 대로 만두 유통업을 시작했습니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꽤 많이 팔고 좀 할만했을 때 바로 만두 파동이 터졌습니다. 99년도에 첫 파동을 딱 맞이했는데 9시 뉴스에 딱 한 번 나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쫄딱 망해있더라고요. 딱 망한 상황에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한국은 이래서 안 돼. 미국으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남이 만든 것도 내가 이만큼 팔았는데 내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할까요? 아무 기술도 없는 제가 50평 월세 공장을 얻었습니다. 월세 공장을 얻어서 만두 공장을 시작했는데 아무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2년 동안 월세를 못 냈고요. 6개월 동안 직원 월급도 못 드렸고 드디어 신용불량자까지 됐습니다. 아닌 것 같아. 더 이상은 못 견딜 것 같아서 사업을 접으려고 했는데 빚은 갚고 가야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끝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때부터 제가 팔 걷어붙이고 남자들이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을 자고 새벽 3시부터 만두속 비비고 또 새벽 6시가 되면 만두피를 밀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주부사원들과 함께 앉아서 만두를 싸고 주부사원들 퇴근하고 나면 얼어있는 만두 꺼내다가 혼자 포장하고 박스에 담아서 1톤 냉동 탑에 만두를 싣고 서울 전역을 배달을 다녔습니다. 1톤 냉동탑 배달을 딱 끝내고 나면 1시쯤 되고요. 차에서 잠깐 자고 3시부터 또 만두속을 비비고 그렇게 3년을 했더니 정말 기적처럼 빚이 다 갚아지고 할만했습니다. 막 할만하고 있는데 또 만두파동이 또 터졌습니다. 이렇게 만두파동이 또 터지고 나니까 전 국민에 대한 만두 의식은 점점 안 좋아지고 만두도 더 팔리지도 않고 외부 요인도 많아서 이익도 나지 않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햇삽이라는 식품 안정 인증 제도가 생겼습니다. 하도 만두가 속을 새기니까 이 만두를 만들려면 햇삽을 해야 된다는 식품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햇삽을 하려면 반도체 시설 같은 곳에서 만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십억이 필요했습니다. 가진 돈 하나도 없는데 여자 혼자 몸으로 대출이 나올 리도 만무하지만 수십억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사업을 접으려고 마음을 결정하고 정리하던 차에 가인지 경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가치 경영, 지식 경영, 인재 경영을 하면 회사가 성장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직원 12명에 특히 그 중에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아주머니들하고 가치 경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 하고 문을 닫던가 하던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치 경영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기라도 하자. 안 하고 죽나 해보고 죽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해보고 죽기라도 하자. 이런 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가치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니더군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만두를 싸도 부족하지만 2시간 정도 할애해서 직원들 책을 나눠주고 함께 책을 읽으면 됐었고요. 또 우리 이러지 말고 봉사라도 가자. 사랑 나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12명 4팀을 나눠주고 사역지 4군데를 결정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 봉사도 가게 했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기적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두가 매출이 2배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만두가 맛있어졌대요. 만두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뭘 한 것도 아니고, 만두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영업을 한 것도 아닌데 만두가 그 해부터 2배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년쯤 됐을 때 매출이 뜨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땅 사고 공장 지어서 이사하면 안 될까? 이사해서 그 햇삽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찌어찌 해서 100% 대출로 땅을 샀습니다. 1,400평을. 땅은 샀는데 추가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건물하고 기계를 해야 되는데 한 36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1년간 사놓은 땅에 이자만 내고 잡초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회사를 살려야 된다고 회사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선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릴레이로.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직원 가운데 아주 힘든 일을 하는 주부사원이 점심때 밥을 안 드세요. 그래서 아줌마 왜 밥을 안 먹어? 밥 먹고 일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했더니 내가 굶어서 회사가 잘 되면 내가 얼마든지 굶을 수 있어 이러면서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 그 아줌마까지 돌아가면서 그 이름표에 자기 이름을 써가면서 전 직원이 100일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날 무렵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웬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야, 너희 만두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총판을 할 수 있냐? 얼마면 되냐? 이러고 찾아오셨어요. 이야, 이거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아버지한테 한 3억쯤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36억 대출을 받으려면 적어도 자기 자본 10%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할아버지한테 30억을 말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매출에 3억은 사기입니다. 3억을 내가 꼭 필요하지만 3억을 말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에 앉혀두고 3억을 말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3억을 할 수 있을까? 이러다가 할아버지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돈이 많으세요? 할아버지가 나 돈 많지? 매덕이라도 줄 기세로 당신이 돈 많은 거를 과시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침을 꿀떡 삼키고 3억을 이야기하자. 그리고 할아버지 앞에 있는 그 찻잔을 쓱 밀면서 차 드세요 하고 심호흡을 크게 하고 할아버지는 돈이 많으셔서 안 되겠어요. 저희 만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띄어다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네요 하고 정중하게 대접을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날 밤 밤새도록 제 입을 때렸습니다. 왜 3억을 말을 못해 이 바보야. 3억을 말해서 3억을 받으면 대출을 어떻게든 일으켜보고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할아버님이 10번을 찾아오셨습니다. 10번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
올해 안으로 건물을 못 지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다 하셨고요. 본인 빌딩 지은 건설회사를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분을 모셔다가는 얘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올해도 못 짓고 평생 못 짓고 갔다. 얘 건물 좀 줘줘라. 내가 공증 서줄 테니. 그렇게 해서 그 건설회사가 공장을 세워줬습니다. 이렇게 1000평의 공장이 완성되었는데 50평 월세가 1000평 공장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비용이 없어서 1톤 냉동탑에 싣고 산 3개를 넘어서 14번을 왔다 갔다 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50평 공장에서는 일주일 내내 밤 12시까지 야근을 해도 무족했던 만두가 이틀만 만들어도 다 끝나는 거예요. 워낙 생산 능력이 좋아서 3일 동안 놀아야 되나 아니면 집에 보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돈은 없지만 사랑 경영 한번 해보자. 여지껏 그 어려울 때도 했는데 이렇게 큰 회사 와서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그 매일 매주, 매달 그렇게 책을 읽고 직장인 학교를 하고 2박 3일 스키 캠프를 가고 또 5월에 식품 박람회 때 전 직원을 데리고 너희가 사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박람회를 다녀봐라. 가서 뭘 배우고 뭘 해야 되는지를 해라 하고 전 직원을 풀어놨더니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배고프다 그래서 여의도 선상뷔페 1인당 8만 원짜리를 딱 대접해드리고 왔더니 다음 날 경리가 사표를 들고 왔습니다. 대출 이자 내기도 어렵고 며칠 뒤면 월급날인데 월급 줄 돈도 없는데 사장님 하시는 게 영 이거 같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일한 월급도 못 받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은 아닙니다.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본인만 사표를 쓴 게 아니고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 셋 다 같이 나란히 와서 그 정도 되면 제가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랑 경영이니 뭐니 접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수익 경영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분 세 분을 조용히 보내드리고 계속 똑같이 직원들과 춤추고 노래하고 책을 읽고 그렇게 18개월을 버텼습니다. 18개월째 되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가스비도 3개월을 못 냈고 전기세도 3개월을 못 냈고 직원들 4대 보험료도 못 냈습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어요. 너무너무 따뜻해가지고 만두가 안 나가는 거예요. 시즌이 돼도 안 나가니까 이 돈이 안 도는 거죠. 드디어 돼지고기가 안 왔어요. 만두는 돼지고기가 주 원료이기 때문에 고기 없이는 만두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날 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만두를 못 만들어서 납품을 못하면 거래처도 끊기고 그러면 줄줄줄 연쇄도산인데 대출이 내가 지금 50억인데 이거 어떡하나. 밤새 걱정 반 기도 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리를 굴리다 밤을 꼬박 세웠는데 새벽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보자. 가자. 돼지고기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왜 우리 돼지고기 안 줘? 네 수가 얼마인지 알아? 이제는 맞돈 거래 돈 입금해주면 보내줄게 이러더라고요. 차마 그 사장님한테 나 돼지고기값 매일매일 줄 능력은 없어 라는 소리는 못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사장님 여지껏 우리 그만큼 도와줘서 이만큼 했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도와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 조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하고 몇 시간을 졸라도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마침내 그 사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우리 다음 달에 대박나 12월 1월 2월 팔아서 5억 갚을 테니 5억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랬더니 사장님은 막 웃더라고요. 똑같이 이렇게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야 5억 받으려고 그러다가 10억 물린다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제가 용기가 났는지 그 앞에 테이블을 딱 쳤습니다. 사장님 우리 저거 하는데 50억 들었어. 사장님 그 5억 때문에
고기 안 밀어주면 대박 났고 또 대박 못 따고 우리 엎어지면 사장님이 책임질 거야 이러면서 막 거품을 물고 더 열을 내면서 막 뭐라 했더니 사장님이 알았어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저를 비싼 한우를 사주셨습니다. 비싼 한우를 먹고 돌아오면서 한 번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구제역 터졌다고 고기 못 구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고기 구해놔요. 딱 그 말하고 왔는데 그 사장님은 그 말을 정말 믿고 전국을 다니면서 고기를 잔뜩 구해다 놨다고 합니다. 며칠 뒤에 고기가 정상적으로 왔고요. 고기 구해놨어 이런 전화도 왔습니다. 그런데 만두가 팔려야 말이죠. 12월이 이제 됐는데 등에서 이제 땀이 납니다. 식은 땀이요. 이걸 어떡하나 하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 만세가 저희 만두를 8판을 먹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얘네. 이 친구들이 만두를 8판 먹는 바람에 저희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잠 한숨 안 자고 만두를 만들어서 3개월 동안 50억을 팔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비전은 돈이 없다고 안 되고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된다는 걸 깨달았고요. 직원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내 꿈은, 회사의 꿈은 직원들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성적으로 해도 안 되고 너무 감성적으로 해도 안 되고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한만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직원을 사랑하고 고객을 사랑하는 사랑의 회사입니다. 학교 같은 기업, 가정 같은 기업, 교회 같은 기업, 기업다운 기업이 되어서 전 세계 어려운 나라에 나가서 그들을 돕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요즘에 통일 얘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도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일이 되면 그곳에 가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에는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저희 한만두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라고 믿습니다.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 한만두의 사랑 경영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정말 두 분이 너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두 분이에요. IT하고 그냥 안 IT하고 죄송합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이었는데요. 근데 재미난 거는 두 분 속에서 휴먼이라는 공통 단어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앞서 강연하셨던 우리 박 대표는 휴먼 브릿지라는 게 비즈니스의 그 필라스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인구, 우리 휴먼들을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하신다. 커넥티비티. 이게 지금 최신의 그런 그 SNS를 기반으로 하는 IT 베이스 사업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도 휴먼이라는 단어를 아까 쓰셨고요, 그죠? 네네. 강연 제목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주신 우리 남 대표님께서는 그냥 휴먼 그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휴먼 브릿지와 휴먼 타치의 만남입니다. 그죠? 우리 그 속에서 우리는 엔트레프러너십이라는 공통 단어를 발견하죠. 그죠? 비즈니스가 무슨 4차 산업혁명으로 달려가던 아니면 만두로 가던 우리 경영인들의 마인드 속에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사람을 울리는 그 마음이 마케팅인 것 같고 진지한 진솔한 경쟁력인 것 같고 참 엔트레프레너십이라는 게 이게 영어이긴 하지만 굉장히 한국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박 대표님도 네. 우리 미경 대표님의 강연을 한번 평가해 주시죠. 아, 네. 저 잠깐 울었고요. 네, 저도 이제 저도 굉장히 힘든 시기가 네. 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네.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그러시겠죠.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도 저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박 대표 그 힘든 시기에도 그 할아버지라든가 이런 분들이 딱딱 나타나시다니까요. 네,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으셨나요? 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리를 지키고 살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의리가 저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것 같고요. 그 한 분의 저를 정말 잘 봐가지고 그분이 이제 제일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 코마라는 웹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박 대표님이 개인이 파운더지만 이 회사가 전환점을 맞았을 때는 회사 속에 전문가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걸 맞습니다.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경영인처럼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미경 대표님도 아까 말씀을 보니까 고객보다 직원이 먼저 같이 생각하세요. 네. 근데 저도 그걸 듣고 좀 배웠는데 그 정말 효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결과가 그래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 사명을 아예 그렇게 정했어요. 직원의 행복을 추구하고 네. 고객에게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자. 네. 그래서 직원의 행복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 항상 끝없이 고민하고 네. 그거를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네. 정말 처음에는 직원들이 왔다가 그냥 가요. 네. 일을 안 하고 네. 또 이렇게 조그만 데 와서 하자니 좀 그렇는데 네. 점점 이렇게 직원들이 와서 안 가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너는 왜 안 가고 그대로 여기 남아서 네. 일하니? 라고 네. 물어봤더니 저는 이 회사가 좋아요. 네. 봉사를 정말 가고 싶었는데 네. 봉사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네. 그래서 저는 이 회사 계속 다닐 거예요. 이러면서 네. 직원들이 계속 모여들고 네. 그렇게 함께 해주고. 네. 그 대단한 힘이라고 저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IT 베이스든 애널로그 산업이든 간에 기업의 경쟁력은 그 기업을 꾸려가는 그 핵심 멤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이런 그 대표자 분들하고 마음이 맞는다면은 대단한 파워풀한 비즈니스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되고 오늘 그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비결이구나. 우리 회사는 우리 직원들을 제일 중요시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 와닿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다 오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우리 콘서트가 계속 더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주고 있고, 저도 이 두 분의 강연에 100%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즐겼고 배웠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두 분 모시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기술 산업이든지 아니면 전통 경영 산업이든지 간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경영의 핵심에는 휴먼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람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죠. 영원히 안 변할 거라고 봐요. 요즘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영향력, 우리 인간을 지배할지도 모르는 무서운 위기감, 이 등등의 그냥 근거 없는 메시지들 때문에 많은 일꾼들이, 많은 젊은이들, 기업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바로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한마디 말씀이, 자, 오늘 두 분의 발표를 보셨듯이 세상이 바뀌고 디지털이 세상을 지배하고 기술이 세상을 바꿔나간다 해도 이 지구,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성급하게 몇 년에 나는 무슨 기술을 흡수해야 된다라는
초조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펀더멘탈에 충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산업이 어떤 과거형의 산업이든지 미래형의 산업이든지 상관이 없이 엔트레프레너십의 핵심은 사람을 위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아까 그 남미경 대표님이 우리한테 조언 주셨듯이 그 사람 중에 일하는 사람을 위하는 엔트레프레너십, 이게 또 하나 오늘 새로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위한다는 말 중에 나의 직원을 위한다라는 말까지도 와닿는 그런 오늘의 강연이었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나의 일하는 이유가 남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느낄 때 우리한테는 엄청난 에너지가 생깁니다. 아까 그 남 대표님의 그 경험을 쭉 들어보면은 더욱더 실감이 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거의 기적 같은 사건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계기들이 탄생하죠, 여기저기서.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엔트레프레너십, 나의 기획가 정신 자체가 나는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나의 열정과 능력과 재능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남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기쁨을 내가 얻어간다라는 그 행복한 정신, 이게 바로 엔트레프레너십이 아닌가 다시 한번 오늘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19번째 모임에 이렇게 나왔고요. 또 다음번 이제 시즌2의 마지막 시간 20번째 만남에 여러분들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